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시느라고 제가 고생이 많습니다. 막 지방 다니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 뭐 잘못됐나요? 자, 오늘 어디를 볼 거냐면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보겠습니다. 자, 45페이지. 45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 경기 변동은 뭐 경제 활동 수준 이런 게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요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경기 변동은요 이 총체적인 경제 활동 수준, 예를 들어서 뭐 국민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종합 주가 지수,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그 국민 경제 전체의 어떤 수치들이 그 수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수 있죠. 이걸요 일반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경기 변동이다. 자, 근데 요거를 요 중에서 이제 부동산만 덜렁 떼어내서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은요 측정한 학자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학자 이름을 이제 붙인 건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엄마가 이제 그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배 통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래서 그 태어난 애인데 그래서 이름을 뭐 키친이다 이렇게 진 겁니다. 이건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요 키친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키친 파동이다 해줍니다. 무슨 파동이라고요? 키친 파동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주로 주기가 3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주로 이제 이자율 같은 거 변동이죠. 갑작스럽게 재고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초단기적인 어떠한 파동 아니면요 경기 순환 이런 것들을요 키친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엄마 나 담배 한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요? 너 죽을래?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요 죽을라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학설에 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죽을라 파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한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서 설비 투자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이죠. 이걸요 죽을라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때요? 뭐 무슨 시비 걸 게 별로 없네요. 쿠즈네츠 파동이다. 자, 이 사람은요 그 약 주기가 한 20년 정도 걸리는 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변동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구가 변동되거나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약 20년 주기로 변동되는 이러한 파동을요 쿠즈네츠 파동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다. 요거는요 주기가 한 50에서 60년 정도 걸리는 뭐 신기술이 뭐 개발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가 발명됐다든가 아니면요 이 핸드폰 같은 거 있죠. 요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사실은 이제 90년대 초 요때 나온 건데, 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경제 상황이 이런 걸요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석탄대다가 석유가 이제 발견됐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요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이름이 길어져 안 길어져요? 길어지죠. 그래서 주기도 좀 길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수단이요 주글라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요 주순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하면 주로 뭘 얘기해요? 주글라 파동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글라 파동은요 8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그 설비 투자 요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파동 있죠. 이걸 뭐라고요? 주글라 파동이다 해줍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부동산만 덜렁 떼어내서 측정한 그 학자가 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 쿠즈네츠 파동 요것도 인구가 변동되면 건축 경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인구가 증가하면 건축도 많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쿠즈네츠 파동을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간주하는 학자도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학자는요 한센이 연구한 파동, 요거 한센 파동, 요거를요 주로 부동산 경기로 간주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기가 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 그 건축 경기
저축, 경기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이러한 뭐 중장기적인 변동 이걸 뭐라고요? 한센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센 파동 이거 위주로 해서 얘는 뭐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 주가 지수라든가 국민 소득 같은 거 있죠. 아니면요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부동산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 지표 있죠. 요거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 이런 게 가장 낫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어떤 형태의 유형이 있나. 그래서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 뭐 계절적 변동 이런 것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쭉 알아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부동산 경기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2, 3년에 한 번 걸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한다는 얘기죠. 이거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는요, 거미집 모형이다. 이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공부할 내용 쭉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을 인터넷에서 이제 다운받았긴 했는데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똑같은 그림인데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40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쉽네요. 자, 경기 변동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게요. 이러한 식으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추세는 이제 경제 성장 추세 있죠. 이런 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림을 그리면요 이러한 형태로 그리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자, 경제가 반드시 성장해라 이런 법은 없죠. 그죠?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성장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체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술이 혁신이 없는 한은. 자,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정점 해줍니다. 그리고 요걸요 저점, 이걸요 천정, 이걸 바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요걸 다시 정점이다 해서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이 있죠. 여기까지를요 주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기. 그래서 얘는 보통 몇 년 걸린다고요? 8에서 10년. 요거는요 17에서 18년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요 진폭해 줍니다. 진폭. 자, 그리고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지는 시기를요 후퇴 국면이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경기 안 좋은 시기를요 이거를요 불황 혹은 불경기 아니면요 부동산학에서는요 이걸 하향시장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바닥치고 다 좋아지는 시기 있죠. 이걸요 회복 국면이다 해줍니다. 자, 요 그림 조금 이따 한번 더 그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가장 경기가 좋은 시기를요 호황이다.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학에서는요 상향시장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콘드라티에프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주기가 몇 년 걸린다고요? 50에서 60년 걸린다 그런 얘기고, 쿠즈네츠 파동 같은 경우는요 한 2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주글라 파동 같은 경우는요 한 8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변동되는 이러한 형태를요 주글라 파동이다. 그 다음에 그 키친 파동 같은 경우는 한 3, 4년 주기로 이렇게 변동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파동을요 키친 파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렇게 그 등락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고, 여기서는요 이 주글라 파동이 왜 8에서 10년 주기로 계속 변동되냐 이거를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 자, 그러면 자, 경기가 이제 호황이다. 경기가 호황이다. 자,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하이가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업 하이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그럼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현재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은 막 설비 투자 같은 거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요? 막 설비 투자만 늘리려고 할 겁니다. 공장도 새로 짓고 기계 같은 거 자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생산을 막 늘리려고 할 겁니다. 생산을 늘리려고 한다. 근데 이제 기계는 혼자 돌아가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도 막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 장사가 잘 되니까
자, 그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가도 막 올라가는 겁니다. 종합 주가도 올라가고. 자, 그리고 여기는 구성원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종업원들 월급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요,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막 증가하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 앞에 가서 이마트 가서 쓸 돈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겠네요. 뭐 소비도 막 증가하는 이러한 추세를 우리는요, 경기가 아주 호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상태가 좋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리다 보니까 공장은 계속 지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기업이 그 물건이 조금 안 팔린다 하더라도 안 팔린다고 해서 종업원들을 놀게 하질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공장 근로자다. 근데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해서 나 놀다 오질 않겠죠. 그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설치한 공장은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좀 안 팔려도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바람에 자, 계속 공장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생산량하고 소비량을 비교해 봤을 때 생산량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소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요, 이 재고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물건이 어떻다고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린 물건이 막 계속 쌓여가는데 뭘 남아 도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 늘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설비 투자마저 막 팔아치울 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안 팔린 물건이 수두룩한데, 자, 이 생산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생산을 막 줄이려고 하는데, 옛날에 잘 나갈 때 사람 많이 채용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을 뭐 놀리면서 월급 줄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구조조정이다 이러면서 막 사람도 막 잘라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기업에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주가도 막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은 뭐 노숙자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도 사장님 월급 더 주세요 했다가는 자기도 잘릴 수 있는 거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줄어들 거니까 쓸 돈이 있어 없어요? 없죠. 소비도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요? 불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불황이 계속 겪다 보면 계속 설비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장도 줄이고 그 다음에 기계도 팔아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는 또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게 많아진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슬슬 또다시 설비 투자 늘리려고 하죠. 그리고 생산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8에서 1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요? 주굴라 파독이라는 겁니다. 주굴라 파독.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호황이 좋을까요? 불황이 좋을까요? 호황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호황이. 근데 호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호황이 상태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때 안 좋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냐면 이때는요, 생산량보다 뭐가 많다고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가 올라간다고요?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할 여지가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왜 문제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이 화폐의 가치가 어떻다고요?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지만 요걸로 물건을 예전 이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 화폐입니다. 요걸로 물건을 5개를 10개를 샀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물건을 5개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럼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이때 누가 손해 볼 수 있냐면 우리 근로소득자들이죠. 근로소득자들이 월급이 안 오르는 한은 월급이 그대로라면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 사람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또 손해볼 수 있냐면 채권자라든가, 채권자는 돈 빌려줬던 사람이죠. 똑같은 돈을 받게 되면 누가 손해봐요? 채권자가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수출 같은 경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우리나라 물건 비싸졌죠? 물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는 거를 수출이라는데 우리나라 물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래서 국제 수지 이런 것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불황일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 쌓여있죠?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장 가서 막 물건 헐값에 막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나쁜 게 있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분명히 가방 들고 나갔어 안 나갔어요? 아, 가방 들고 나갔는데 아내한테는 얘기도 잘렸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파고다공원에서 놀다가 할아버지 옆에서 훈수두다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거는 이 시점에서의 가장 큰 사회 문제는요, 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업.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시경제의 2대 지표가 뭐라고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입니다. 아시겠죠? 인플레이션. 뭐라고요? 실업. 그래서 보통 이제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요, 경기가 호황일 때가 일반적입니다. 언제라고요? 호황일 때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제 상태는 뭐 불황이라는 얘기죠. 불황이다. 오히려 자, 이 불황이다. 경기 침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도 불황이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무슨 플레이션이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한번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 요걸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간단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막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얘는 오히려 이거는 가격이고 요거는 수량인데,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막 비용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요, 오히려 자,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가요? 가격 올라가고 오히려 생산량 줄어들다는 얘기죠. 가격도 올라가고 소득 그 생산량도 줄어들고 침체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은 나타나기 좀 힘든데, 어쨌거나 그 역사적으로 한 2번 정도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경우냐면 자, 어디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있죠? 영국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중동 지역에다가, 자, 독일의 공격력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니까 분산시키려고, 거기 근처에 아랍인들 있죠? 아랍인들한테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하면서, 걔들을 독일하고 대항시키도록 한 겁니다. 독일과 싸우게 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나라를 세워주기로 이제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자, 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막강한, 전쟁 비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걸 조달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걸 전쟁 비용이 충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별도로 그 지역에다 또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건국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중계약을 했던 겁니다. 몰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영국이 승전했거든요. 승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승전하고 나서, 양쪽 나라가 와서 막 나라를 세우겠다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서로 자기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막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막 골치 아프니까 쏙 빠진 겁니다.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지들이 이렇게 해놓고서 막 빠진 거야, 영국.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유엔이 중재하에 나라를 그 지역에 2개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거의 중동이 화학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서 1973년도에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때 공격하면서 잃었던 시나이 반도를 다시 되찾았거든요. 그때 이제 석유를 무기화시키려고 석유 가격을 막 무지하게 올린 겁니다. 아랍 국가들이. 그러면서 그때 1차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그리고 2차는요, 1978년도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어떤 나라냐면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자, 그때 이제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1978년도에 이슬람교 지도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이슬람교 지도자가 자, 이 혁명을 일으켰던 겁니다.
일어나면서 뭐라고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팔레비 왕권이죠.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 종교 지도자가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가 자 통치를 하는 신정국가로 바뀐 겁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에서 석유 산유국 중에 2위가 이란이거든요. 이것들이 대서방 수출을 아예 금지시켰던 겁니다. 수출을 뭐라고요?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때 원유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2차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발생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자, 주로 이제 요거 알아보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자, 일단 부동산 경기 변동의 뭐 특징이라 할까요? 여기서 특징이라는 것은 얘들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냐, 특히 이제 주글라 파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자 주거용 부동산 경기 요거를 주된 경기 순환이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협의의 부동산 경기 해줍니다. 주택 경기를 뭐라고요? 협의의 부동산 경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주택 경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요보다 좀 넓은 개념이요. 여기다가 상업용, 공업용과 같이 합쳐서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의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토지 경기까지 합쳐서 이걸 뭐라고요?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학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 특성이 있나 좀 알아볼게요. 네, 거기 보시니까 먼저 특성은요, 주기는 17에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폭은요 정점은 높고 저점이 깊어서 어떻다고요? 진폭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타성기간은요, 자, 이 타성기간은 어떠한 충격을 가했을 때 움직이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요걸요, 타성기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경우는 웃기는 얘기 하죠? 그럼 어떤 분들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깔깔깔 웃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계십니다. 멍하니 있다가 집에 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웃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타성기간이 느리다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동산은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상당히 느리는 시간차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기 순환 국면 자체가요 상당히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이제 주글라 파동입니다. 이렇게. 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다고요? 규칙적인 형태로 취하는데 이 주글라 파동.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면, 자, 요게 이제 우리나라도 엄청난 불황 시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IMF 때입니다. IMF 때. 자, 이 IMF 때는 대기업들이 막 무너지게 했거든요. 한보 철강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망하는 겁니다. 물건만 잘 팔리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다 하면서 막 사람 엄청나게 잘라댄 겁니다. 실업자는 넘쳐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는 500선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하니까 소득이 있어 없어요? 없고 소비할 돈도 없었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불황식인데, 자, 이 불황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 다시 이제 바닥치고 좋아지려고 하죠. 정책이 나오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반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은 그동안 놀고 있던 시설 있죠? 이거 다시 재가동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이분 얼른 채용해서 다시 돌리면 되는 거죠? 이거 얼른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주택 경기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그래서 거래는 뚝 끊기고 건설업자들은요 손가락 빨고 있었습니다. 가격은요 폭락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강남 지역 있죠, 서울의 강남 지역, 그 서울 뭐 신반포 이런 아파트가 기껏해야 1억도 안 됐습니다. 24평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1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 재개발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20억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락했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경기가,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슬슬 허가도 맡아야 되고, 착공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은요, 아직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느려 터진 형태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기가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로 몇 배라고요? 2배 정도가 길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정점은 높고 저점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폭이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회복 국면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후퇴는 좀 빠르게 진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타선 기간,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예를 들어 정부가 정책을 폈을 때 움직이는 시간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반 경기는 좀 빠르게 반응하는데 부동산은요, 느려 터지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타선 기간이 길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주글라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입니다. 얘는요, 상당히 좀 불규칙하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거 외에도 조금 있다 뭐 계절적 변동이다,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국지성이라고 해서 우리 맥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맥주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맥주가 막 사람들이 맥주 선호한다 그러면 맥주 경기가 좋아질 수 있죠.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은요, 지역성, 개별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은 경기가 안 좋은데 부산은 또 좋을 수 있죠. 부산은 또 부산이라 하더라도 서면 쪽은 안 좋은데 해운대 쪽은 좋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그 용도별로 또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경기는 안 좋은데 공장 경기도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요, 지역별, 개별적 현상이다 지금입니다. 다만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요,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가끔 나타납니다. 가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불이 붙어서 바로 옆에 분당으로 막 퍼져나갈 수 있죠. 거기서 판교, 수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왕왕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환 국면 볼게요. 일반 경기에 비하여 지역별, 용도별로, 그러니까 서울이냐, 부산이냐, 남양주냐, 아니면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병행한다는 얘기는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역행은요, 말 그대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립은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선행은요, 좀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말 뜻, 요 말은 다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왜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 모든 부동산을 다 평균 낸 겁니다. 그죠? 뭐, 전국적인 모든 부동산, 그리고 아니면요, 용도별로 다 합친 거 있죠? 예, 전체적으로 후순환한다는 얘기지, 지역별,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용도별, 지역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이 모든 거를 평균 냈을 때 전체적으로 뒤처진다 그런 얘기지, 용도별로 다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때 일반 경기에 비하여, 이렇게 일반 경기에 비하여 거기 보니까 이 주택 경기, 주식 경기 같은 거 있죠?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전순환한다 혹은요, 선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합니다. 물론 개인들은 잘 예측 못하지만 저희 기관 투자자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애들은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관 투자자가 먼저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미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앞서서. 그리고 이거 선행한다 해줍니다. 아니면요, 전순환한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해줍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후순환한다. 근데 이걸 용도별로 따져봤을 때, 자, 보통 이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보통 이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얘랑 어떻다고요?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동시에 순환한다. 같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주거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요, 역순환한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금융과 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그래요. 참고로. 자, 금융과 자세히는 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일반 경기 호황이면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일반 기업들은 앞으로 물건이 잘 팔릴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물건이 잘 팔릴 걸로 예상되니까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이 일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단기이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있죠? 요거는 장기면서 이자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은행도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당연히 얘들이 돈 빌려달라면 막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다 빌려주고 났더니 주택 쪽에 들어갈 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택은 돈 있어야 사람들이 아파트 살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주택 경기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릴 걸로 예상되는 거죠. 지금 물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은행은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주택이라도 막 빌려줘야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주택 경기는요 좋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의 특징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지표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걸 뭘로 측정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측정 지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국민경제 활동 아닙니까? 당연히 국민소득, 전체적인 국민소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부동산 경기 변동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주 관계가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죠. 부동산과 밀접히 관련되는 측정 지표를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부동산 기업이 뭐예요? 이 부동산 건설업이라든가 중개업이라든가 매매업 같은 거 있죠? 부동산 매매업 이런 걸 다 부동산 기업이라는데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그 얘기는 부동산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럼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현재 생산량보다 뭐가 많아요? 소비하고자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막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건축량 이게 아주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팔려는 지금 생산량보다 사고자 하냐이 많죠. 서로 살려고 하니까 거래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량 이것도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냐이 많다. 서로 막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도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이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됩니다. 이때 건축량은 이제 건설업자가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공급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측 측정 지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이 보조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왜 보조 지표냐면 잠시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는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부동산 경기 변동은요 소득 같은 걸로 측정하는 게 좋다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주로요 부동산 건축량이라든가 거래량 가격 같은 거 있죠. 이거 외에도 부동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공실이라든가 공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가장 주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요, 이 모의고사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모의고사. 그래서 안 하기도 그러고 하니까 모의고사 나왔는데 뭐 그런 거 한 적도 없는데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건축량이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량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뭐 착공량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완공량 이런 거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청 가면 건축과 같은 데 있죠?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허가 맞고 착공도 다 신고해야 되고 완공하면 또 검사 다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중에서 그래도 이 셋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지표는요, 착공량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걸요 동행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착공량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알겠나요? 현재. 근데 이 허가량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그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하나요? 자,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해요? 아,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를 맡았는데 한 5년 있다 그 착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량만 가지고 곧바로 경기가 좋다는 건 좀 곤란하다입니다. 근데 이 허가를 많이 맡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건설업자가 착공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돼야 한대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요 약간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선행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공량은요,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거의 완공되기 전에 거래는 거의 선분양 같은 걸로 해서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처져서 움직입니다. 뒤처져서. 그래서 이거는요 가까운 과거의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약간 뒤처져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후행지표라는 겁니다. 약간 뒤처져서.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은 이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주택 거래량.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택 거래량,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땅도 거래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의 거래량인데, 자, 문제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주택 거래량,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동행 지표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거래량 알게 되면요, 지금 현재 상태의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택지를 거래했다는 얘기는 건설업자가 택지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구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건물 짓나요? 뭐 안 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질 수 있는 거고, 10년 있다 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택지를 거래했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량이, 주택 거래량이 많아지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건설업자가 왜 택지를 구입했을라나요? 뭐가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거래가 많아질 거로 예상하니까 구입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경기 어떠하려고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지표다 표현합니다.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가격은요, 이 보조지표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조지표. 자, 다른 거와 더불어서 보조적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경기가 호경기다, 혹은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생산량보다 뭐가 많아요?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뭐라고요? 많은 편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경기가 호경기다, 오늘 호황이다, 이런 표현은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느 지역에 투기가 막 극성인 바람에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 가격이 폭등한 바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가격만 가지고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측정 지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요 상당히 불합리한 판단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공실이라든가 공과라든가 미분양 재고량이라든가 기타요 다양한 그 측정 지표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금리 같은 거 이것도 측정 지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요 세 가지죠.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측정 지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경기 변동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종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서술형 지문에 몇 개 좀 1번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이걸 아까 뭐라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요거 사람들이 다 틀렸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근데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요 다 맞췄습니다. 어떻게 맞췄냐 했더니요, 스태그 마치요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 맞췄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1번 스태그플레이션 해주고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 했죠. 근데 얘는요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점이 높고 저점은 깊습니다. 그리고 주기의 순환 국면 진폭 또한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회복 국면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선행, 역행, 독립 아니면요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요 일반 경기와 대체로 같이 움직입니다. 대체로 뭐라고요?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주거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인다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와 역행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경기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종류는요, 요거를 안 했네요.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자, 4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일반 경기 변동 있죠? 요거는 옆에 교재에다가 131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131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46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 경기 변동. 요거 있죠? 요거 바로 그 131페이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49페이지에 거미집 모형 있죠? 요거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이렇게 해서 다시 저 거꾸로 돌아오셔서 47페이지 볼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는, 자, 순환적 경기 변동,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딱 중간 정도의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이런 것들도 왕왕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순환적 경기 변동은요, 이렇게 경제 상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순환적 경기 변동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점, 이걸요 저점이다. 이걸 또 다른요 정점 해줍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죠. 추세, 뭐 경제 성장 추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정점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 있죠. 요거 뭐라고요? 요거를요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후퇴 시장 혹은 후퇴 국면. 경기가 가장 나쁜 시기죠. 요거를 불황이다. 이 부동산 학자들은 요걸요 하향 시장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 있죠. 요걸요 회복 국면이다 해줍니다. 경기가 가장 좋은 시기를요 상향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황 혹은요 상향 시장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나쁜 시기가 있는데, 요 시기는요 경기가 건설업자가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거래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가 좀 팽창 국면에 있다 혹은요 확장 국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장 국면. 근데 요 시기는요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건물 같은 거 거의 안 짓고 거래도 또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혹은요 수축되어 있다 해서 이걸요 수축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축 국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확장 국면에서는 요거 볼게요. 이때는 아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게 많으니까 뭐 가격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일반적이니까 올라가니까 매수자는 자꾸 올라가니까 얼른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 얼른 사고 싶죠. 근데 문제는 매도자가 팔려고 안 팔려고요? 뭐하러 팝니까? 나중에 팔려고 하지. 그래서 이 거래가 되려면요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이 매도자가 시장에서 중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도자 중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들 잘 극진히 대접해야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거꾸로 이때는요, 가격이 뚝뚝 떨어지겠죠?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하는데, 문제는 매수자가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이때는요, 매수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입니다. 매수와 중시 현상.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지문에 꼭 낍니다.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니까 얼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요, 이렇게 매도자 중시화 현상, 이렇게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얼른 풀 수가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나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지워요? 지우라면 안 지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자, 그 감정평가 3방식 중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했었는데, 자, 요거는요,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대상 부동산. 그래서 최근에 요와 비슷한 놈이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사례 부동산이라 할게요. 요걸 가지고 이 차이점을 수정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러면 만약에 요쯤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17에서 18년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뭐라고요? 높은 가격일 겁니다. 아닌가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요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뭐라고요? 높았던 가격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거의 다 뭐라고요? 상한 가격이다 해줍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상한 가격이다. 자, 반대로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 다 뭐라고요? 하한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낮았던 가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있죠?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요거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상한가가 일반적입니다. 뭐가 일반적이라고요? 상한 가격이 일반적이겠죠? 요즘에서 나오면 요거 과거에 거랬던 사례 맞죠? 근데 만 요쯤에서 평가하려고 해보자. 그러면 이 과거의 사례들은 막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저물게 집어온다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죠? 요거를 상한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요, 기준 가격으로밖에 못 산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뭐라고요? 기준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반영해서 감정평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거꾸로 이쯤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럼 과거에 거래했던 사례들은요, 다 하한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하한 가격. 근데 막 요쯤에서 평가한다. 그러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가. 낮은 것도 있고 낮은 거 높은 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요, 기준으로밖에 못 샀습니다. 기준 가격으로 삼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제 뭐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이런 걸 지금부터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의 형태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다른 형태의 측정 지표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면은 뭐 서너 페이지씩 있는데, 그런 거를 읽고 있으면요, 문제 못 풀습니다.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한 거 있죠? 요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얘는요, 같이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요거는요,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 같이 움직이는 지표는 조금 전에 했던 각종 측정 지표 그대로 써볼게요.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그 다음에 그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량, 아니면요, 부동산 가격, 이런 것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그 다음에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는요, 뭔가 이제 안 좋은 지표들 좀 써놓으면 됩니다. 공실률, 공가율. 자, 공실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중에 빈방 있죠? 이게 차지한 비율이고, 공가는요, 빈집 있죠? 빈집 차지한 비율, 안 팔려서 일정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안 팔려갖고 있는 것들을요, 미분양, 재고량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금리는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자율은요, 반대로 움직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고 치자. 부동산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런 지표들은요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다 늘어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거래량,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 공가 이런 거 줄어들 겁니다. 아파트 안 팔린 것도 별로 없겠죠. 예, 그리고 요때는 막 가격도 자꾸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당 부분 돈을 빌려서 투자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이때는요 금리가 낮아 있어야 막 투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낮아 있어야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는요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막 투자 같은 거 늘릴 거 아닙니까? 금리가 올라가 봐요. 사람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요 낮아 있는 추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거기에 요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불황이 아주 강한 시장인데 대표적인 게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20평대 초반 아파트 같은 거이죠 거의 안 떨어집니다. 거의 안 떨어져요. 이런 시장이라든가 아무래도 뭐 장사가 잘 되는 중심 상업지역 같은 거이죠. 그런 것들은 서로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려고 안 하려고요? 언제도 막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황이든 호황이든. 그래서 항상 실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불황이 아주 강한 시장, 이런 시장을요, 안정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안정시장. 호평역 앞에 이런 것들은 막 사람이 항상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경기를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시장을요, 안정시장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은요,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벼운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인데, 이때 주의할 거는요, 맨 아래 보니까 어느 시장에, 이 어느 국면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국면에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지만 경기와는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다 해줘야 돼요.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경기와 무관한 거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런 겁니다. 전혀 무관한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불황에 강하다고 했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요, 호황에는 또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어쨌거나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죠? 그러면 호황일 때는요,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지, 이미, 자, 이 안정시장에는 가격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그런 거 뭐하러 투자합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요 오히려 이런 부동산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그런 걸 투자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호황에는 약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은 뭐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학교 앞에 보면은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근데 다시 개학하면요 시끌시끌하죠. 이런 시장을요 계절적 변동이다. 자, 왜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 하냐면 이 방학을 왜 합니까? 방학을 겨울에 추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에 따뜻해서.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움직인다 아닙니다. 자, 계절마다 겨울철에는 또 이 건축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일종의 계절적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 변동은요 나중에 제가 자, 이 감자평가, 감자평가 할 때 다시 할 건데, 어떤 지역이 재개발되거나 새롭게 개발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르고 닳도록 깨끗한 주택으로 남나요? 시간이 꽤 지나면, 5, 60년 지나거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낡고 노후화될 거 아닙니까? 주인도 밖에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근 지역의 수명현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걸요, 성성쇠천악, 나중에 할 겁니다. 뭐라고요? 쇠천악. 이렇게 해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이, 악화기 계급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성장기 때는요 가격 상승률이 최고입니다. 성숙기 때는요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아요. 이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이 가장 클 때라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가 이때도 재개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또 재개발했다 그럼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요 장기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 경기 변동은요 콘드라티브 파동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인근 지역의 수명 현상이다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작위적 변동. 자, 무작위라는 것은 어떤 규칙도 없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걸요, 랜덤 혹은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 홍수, 전쟁, 정부의 정책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규칙한 변동,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어디서요? 부산 옆에 김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김해가, 무슨 시골 동네 아니냐 그러는데, 부산 가면요. 김해는 이제 대도시입니다. 60만이 훨씬 넘어가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김해. 부산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11층에 있었습니다. 김해 법학원이라고 11층에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짜요, 빌딩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여자분들이요, 강의하다가, 저녁 때 강의하다가 10명 정도가 막 짐 싸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막을 수도 없고, 나도 막 나가고 싶은데, 나도 나갔다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죠? 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없고, 또,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좀 해놓고 죽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큰일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그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포항이잖아, 포항. 포항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 포항에 사람들이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막 그때 완전 박살났습니다. 거기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변동이죠. 이걸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무작위적. 그리고 안타깝지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죽수가 앉았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특히 지방 쪽은요, 사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약간 실망스러운 기대심리 때문에 부동산 같은 거 잘 안 살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빨리 종식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있죠. 답을 하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정부의 정책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거나 이런 게 갑작스럽게 변동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2번 서술형 지문의 2번. 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서, 자,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후퇴 국면은요, 자, 보세요. 후퇴 국면은 요걸 얘기하죠. 요거는요, 매수자가 중시됩니다.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보세요. 요때 후퇴 국면은요, 요쯤에서 과거에 거래 사례된 가격들은요, 상한가 아니면 뭐라고요? 기준 가격입니다. 상한가 아니면 뭐라고요? 기준 가격의 형태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후퇴 국면은요,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요, 새로운 거래의 기준 가격이 되거나 상한이 되는 경우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방학 동안에 대학교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걸요, 계절적 변동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11번 보시면, 정부의 정책 변화, 지진, 홍수, 노동자의 파업 등 비순환적 경기 변동의 형태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작위적 변동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이걸 무작위적 변동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거 거미지 모형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